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팁의 수학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수포자 만든다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16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수학을 망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역설이죠. 역설. 그러면 그 방법을 안다면 잘하게 만드는 방법도 우리 어머님들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수능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일단 여기부터 받아들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무슨 얘기냐? 항상 보면 입학 설명에 그 병드신 분들이 있어. 자식은 성적이 7, 8, 9등급인데 애를 옆집 애랑 비교하면서 1, 2등급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을 냉정하게, 자신의 자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학생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잘된 것인지 그런 것을 확실히 구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능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상해서 맞췄다고 해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 어렵거나 쉽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 설명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필요 없는 게 수능은 예측이 아니야. 내는 사람도 난이도를 모릅니다. 출제하고자 하는 그 교수들이나 그 선생님들도 얘들이 이걸 쉽게 풀 거니까 물론 어렵다 쉽다는 알지만 얘들 못 풀 거야. 정확한 난이도는 몰라요. 그럼 그 난이도는 누가 결정하나? 시험 보는 애들이 결정해요. 그런데 쉽다 어렵다 해가지고 결국 전부 다 뭡니까? 그거 다 장사 속입니다. 입시 학원들이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내년도 수능은 이럴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학원 다니세요. 내 강의 들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걸 판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는데 우리 아이 수포자를 만드는 놀라운 비법을 지금부터 제시할게요. 그럼 선생님, 수포자가 뭡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을 포기한 애들. 야, 너는 엄마가 말이야. 좋은 선생을 안 붙여줬니? 학원을 안 보냈니? 과외를 안 붙였는지? 왜 이렇게 못하냐? 공부를 못하냐? 일단 이런 얘기를 하시는 엄마라면 첫 번째, 혹시 유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본인은 알죠? 엄마는 안 그랬다? 본인은 알죠? 예, 아실 거예요. 그러면, 맞네? 나 공부 못했네? 그럼 따라서 내 새끼도 못하겠네? 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능 정도는 애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약간의 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학교 다닐 때 수학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았으면서 이게 돈으로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애를 미국에다 떨고 놓으면 살려고 해서 I'm hungry 하면서 영어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은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학이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어머님들도 아셔야 돼. 이 철학을 만드는 데는 이 사사분면 판단법이 제일 좋습니다. 사사분면 판단법. 자, X축, Y축에서 적어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건 아실 겁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만약에 수학에 대한 흥미도 있고 높고 성적도 우수한 것. 성적도 우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부 잘하고 인성이 바른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흥미는 없습니다. 근데 성적이 좋은 나라가 있어요.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또 흥미는 높은데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흥미도 없어요. 수학에 대한 흥미도 없고 성적도 개판이에요. 얘들은 답이 없어요. 얘들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 미안한 얘기인데 분명히 나누셔야 돼. 엄마 누구나 다 여기를 원합니다. 학생들도 이걸 원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게 이런 애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살만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징은 흥미는 낮은데 성적은 좋은 편이에요. 왜? 하도 많이 시켜서 그나마. 그렇죠? 그러면 흥미는 많은데 성적이 낮은 학생이 있어. 제가 가르쳐 보니까 나중에 누가 이기냐? 얘들을 이겨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다 이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강의해 보니까 대부분의 수학학원들이
그냥 무조건 양치기를 합니다. 익힌 책 7번, 8번씩 풀기 해서 달달달 외워. 그럼 흥미는 떨어지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수학인데 어떻게든 시험 점수가 주가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 그러면 시험 점수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잘못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하여튼 이렇게 이 사사분면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아주 명쾌하게 본인이 해야 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어머님들, 우리 애를 수포자로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은 비교하라예요. 그쵸? 엄친아, 엄친딸. 너는 내가 뭘 안 시켜줬니? 왜 못하니? 옆집에 누구? 또는 사촌 누구?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애는 공부하기 싫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에게 조사해봤어요. 학창시절에 본인이 가장 싫어했던 선생님 1번 어떤 선생님이요? 1등이 누굴 것 같아요? 차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1등이 차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학창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냐 했더니 나를 잘해준 선생님이래. 이게 말이 막걸리요. 그게 차별이요. 너만 잘해준 게 그게 차별이라니까? 맞죠?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비교당했을 때 이 선생님이 얘는 잘해주고 나는 못 해주면 차별하는 선생님이라 싫어하고 옆에 애들 안 해주고 남한테만 잘해주면 나만 이뻐해준 선생님이라 고마워. 그게 인간입니다. 즉 인간은요. 너를 높여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너를 무시하면 싫어해.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학원을 안 보냈니? 과외를 안 시켰니? 옆집에 있는 누구는 비교하는 순간 애는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럼 공부 때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빠가 어허이 아침 밥상 봐봐. 내가 말이요? 초식동물이네. 어허이 하는 순간 여보 미안해. 내가 이따 맛있게 해줄게.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뭐라 그래? 돈 좀 벌어와.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그러면서 자식한테는 너는 왜 못하니?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침묵이 나와요. 마음속으로는 이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때 한번 심어보고 나서 그래 열심히 해. 하면 애가 살아. 근데 옆집 철수, 옆집 영이 오는 순간 얘는 뛰쳐나가요. 비교하지 마시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비교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 수포자 만드는 방법이야. 두 번째, 무시하세요. 자식을 무시하세요. 애가 공부한다고 하면 네가 하면 그렇지. 너 공부 얼마나 했나 봐봐 이 새끼 가지고 와봐. 이러는 순간 애는 학습 흥미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학습 흥미도 떨어져요. 여러분 흔히 하시는 민사고라든지 흔히 말해서 뭐 애들 잘한다는 애들 보시면 걔들이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존중받았어요. 수학 잘하게 하고 싶다면 애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네가 점수가 그렇지 하는 짓이 그렇지 하면서 사사건건 무시하면 애는 작살이네요. 그리고 애가 그렇습니다. 엄마 나 이 학원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런데 야 인마 니네만 1등 다니잖아. 너 가서 해. 애 무시하는 거예요. 애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애도 시험 기간 되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애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잘 시키고 싶다면. 수학이라는 건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근데 옆집 애가 다니고 실력 점수 본다니까 너도 가. 그래서 애들 수학이 작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포자가 약 80%입니다. 수학을 포기했어. 대학 가려면 수학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교육을 1년에 5주 이상씩 쳐박아도 곧다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셔야 될 게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까지는요. 학원 보내고 열심히 훈련시키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 보면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해요. 90점, 100점이에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식의 얘기를 들어봐요. 고등학교 오는 순간 고3,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50점 넘어가면 3등급이 나와요. 3등급이라는 건 1등급이 4%입니다. 2등급이 7%예요, 어머니. 3등급은 20% 11% 이후인데 그 정도로 수학은 쉽지가 않아. 초중 수학하고 다르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머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동네 학원들 뭐 어떤 프랜차이즈가 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강사가 책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돼. 무시하면 우리의 수포자 됩니다. 세 번째, 조급해합니다.
뭐든지 정리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 두어 달 시켜보고 안 되니까 한두 달 해보고 안 되니까 야, 안 돼. 다 옮겨. 애가 메뚜기가 됩니다. 수학이라는 건 말입니다. 학교에서 냉정히 말하면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학교에서 이걸 커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뭔 얘기냐?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있는 수학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한 분이 해결해주는 그런 데는 드뭅니다. 수학을. 그러면 선생님이 적으면 문과 같은 경우 2명, 이과는 뭐 3명, 4명까지도 갑니다. 문제는 뭐냐? 학파라는 것이 있듯이 수학도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서로 다른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풀어주니 애들이 가치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학교를 학원처럼 네가 맞는 선생한테 가봐. 그럼 전쟁 납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선생은 몇 명 되고 안 되면 이 선생이 내버려 두고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건 학원에서밖에 해결을 못 해줘요. 조급해 하시면 안 돼. 수학이 그렇게 쉬웠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치동 살고 강남 부자들이 수학 돈으로 발렸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수학이더란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비교하고 무시하고 조급해하면서 넌 왜 안 되니? 라고 하면 수포자 당첨. 그러면 수포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을 잘하게 하려면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반대로 오시면 돼요. 수준에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야 돼요. 단계별로. 그리고 학생들도 여기서 본인이 어떤 선생님인지 잘 선택해야 돼. 그냥 유명하다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작살나.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그리고 수업을 원리학습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골라야 됩니다. 수준에 맞는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5등급 이하인데 상위권 수학을 해. 상위권 선생님 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때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때 이제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애들이 선택할 때. 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이게 중용이야. 아니 아까는 애들 무시하지 말라면서요.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거야. 삼위일체가 돼야 돼. 학생과 학원과 학부모가 됐을 때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 말이 꼭 다 옳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주셔야 돼요. 안 믿어지지만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차피 보세요. T1, T2 판단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안 믿어도 얘는 공부 떡칩니다. 그렇죠? 안 믿어도 얘 공부 못해요. 믿어도 공부 못합니다. 그런데 안 믿었을 때 공부 잘할 일은 없어요. 안 믿었는데 공부 잘하는 일 없어? 근데 믿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할 겁니까? 믿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 새끼 하는 짓 봐봐. 너는 안 돼 이 새끼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제 공부하니까 달라지네 라고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학부모님들 제발 겸손해지셔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상담하다 보면 엄마가 와서 우리 애는 수학을 좀 잘하고요 막 어쩌고 하면은 마음속에 울컥해요. 근데 보면 민사고 어머님이 다니거나 그런 엄마들 보면 이제 얼마 안 했어요. 좀 선생님 해주세요. 하면은 아하 이러니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학교에서 뭐 전교 몇 등 하는 여러분 전국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예? 아는데 이미 모든 걸 아는데 선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웬만한 자존심 있는 강사고요. 좀 나간다는 강사들은요. 거기서 반발심이 생깁니다.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면 화내죠? 똑같은 거예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이 얘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수학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뭘 잡아야 되냐? 수학학습법은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개념이 what. 뭔지를 알아야 돼. 보세요. 오늘 가서 자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로그의 정의가 뭐니? 그 학원 유명하다고 보냈고 그 선생님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 그건 옳지 않은 거라는 것을 깨우치셔야 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의 행복과 아이의 성적 향상을 위한 거라면 냉철하게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마들 못 풀잖아요. 잘. 미안한 얘기지만. 그럼 믿으셔야 돼.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믿으셔야 돼.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나 원장들 전부 다 말이 꿀처럼 막 다뤄. 다 잘하는데 다 한대.
너무 많이 엄마들이 속았어. 그러면 뭘 보시면 되냐? 그 선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면 돼.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여기에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그건 진짜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왕년에 내가 어디 나왔고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쨌고 그건 다 개소리예요. 그걸 보셔야 돼.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냐는 얘기야. 지금 현재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고 얼마나 검증됐느냐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은 정의부터 출발합니다. 개념. 정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증명이 필요해요. 대부분 동네 학원들 보시면 내신 대비하는 학원은 그냥 문제집 익힘책 갖다 7, 8번 풀게 하고 문제만 드립다 풀어. 물어보면 뭔지 몰라.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게 돼요. 안 하면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당장 내신은 나오겠지만 큰 공부를 못 해요. 그걸 아셔야 돼. 좀 크게 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학이 철학인 이유예요. 그래서 과연 그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보려면 증명을 해주는지 봐야 돼요. 개념을 잡아주고 증명을 해주는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시키는데 너 이거 안 풀면 집에 안 보내. 그런 학원이라면 애를 빨리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이거 좋아합니다. 아이고 이 학원 공부 엄청 시켜. 숙제 안 하면 안 보내. 애는 수학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어찌 그렇게 까먹었어요. 자신들은 어렸을 때 그런 학원 가고 싶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갔지. 안 좋았잖아. 그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렇게라도 해야지. 저 돼지 같은 놈은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자기 자식을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하면 자기는 뭡니까? 돼지 엄마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해? 문제풀이라는 것은 본인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니까? 즐거움이 그 즐거움을 찾는데 그때 기다려주는 게 수학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잘하게 하면은 애가 전설이 돼요. 3월달에 20몇 점 맞던 놈이 고대를 가버린다니까요. 어머니 이게 구라가 아니라니까. 보시면 알아요. 6, 7급 나오던 1등급이 나와요. 1년만 해도. 근데 안 시키니까 잘못된 거 무조건 여기다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학생들도 잘 들어. 네가 다니는 학원이 집에 안 보내줘.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무엇을 잃어버렸냐? 공부에 대한 즐거움.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학만 가봐라 내가 다 때려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대학이 최종 목적입니까? 요즘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애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서 공무원에 몇십만 명이 몰리는 시대입니다. 어머님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어머님들 젊었을 때 공무원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안정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애한테 생각하는 힘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수학 잘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싫어하는 걸 왜 시키십니까? 아이가 할 수 있게,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수학의 즐거움, 정의와 증명과 적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라고 하면 잘하건만 조급해하면서 너희 새끼 내가 안 시켜준 게 뭐니? 이것은 애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모든 배움에는 4단계가 있어요, 어머니. 모든 배움은 4단계. 뭘 들어야 알아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혼자 하는 애는 걔는 천재겠죠. 아니면 모르는 애거나. 그렇다고 설명을 듣는다 해서 다 합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의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해한다고 다 할까요? 아닙니다. 뭐 해야 되겠어? 이해한 걸 흉내내야 돼. 흉내를 내야 돼. 선생님이 한 걸 나티베하고 똑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마음 같으면 한 번에 가고 싶겠죠.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건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지시고 이런 것을 아시고 아이에게 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공부를 시켜서 포기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이런 명언이 있죠. 요즘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여자고 뭐든지 다 여자예요. 대한민국 여자 여권 신장이 많이 됐다는 거 인정하실 겁니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렇다면 제발 우리 어머님들이 깨어나셔서 우리 애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해주시길 저는 바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집이 가난했고 집이 망했었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면 그건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저는 애가 셋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혹시 말 중에 거친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하고요. 꼭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믿어주세요. 제발.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머님들 감사드리고 꼭 우리 아이 수학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자, 감사합니다.